함수의 마지막 단어는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구하는 거 정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설명은 제가 좀 할 거고요. 사인, 코사인 뭐 이런 삼각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녀석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첫 번째로 내용만 빨리 설명할게요. 사인 법칙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사인 법칙은 언제 써야 하는지 대충 티가 좀 나죠. 보면 원이에요. 중심이고요.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리 보통 삼각형의 이름을 달 때 꼭지점은 대문자로 달고요. 변의 길이는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의 알파벳을 따서 소문자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이제 소문자 A로, 얘를 소문자 B로, 얘를 소문자 C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중3 때 원 하면서 나오는 건데 요 BC라는 선분 하나 생각해 보면 요 선분은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변 하나지만 원 입장에서 보면 현이거든요. 그럼 요 현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요 녀석이고요.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요 녀석이에요. 즉 각도 A라는 건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각 하나지만 원 입장에서 보면 요 현의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요 A라는 점은 원주 위를 돌아다니면 원주 위를 돌아다니면 각도가 안 변해요. 원주각은 다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저 A를 여기로 옮길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뭐 A'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각의 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이 같을 거예요.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근데 이렇게 옮겨놓고 나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옮긴 거거든요. 그럼 노란색으로 생겨먹은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죠. 이 각이 수직이 된다고요. 왜냐면 나름대로 요 녀석에 해당하는 원주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이 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이고요. 우리 보통 외접원은 대문자 R로 반지름을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요 점이 움직였기 때문에 각도 B도 달라졌고 각도 C도 달라졌지만 각 A는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요 각도 A랑 외접원의 지름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변 A 요거 안 달라졌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면 이 얘기라고요. 이거 분의 이거가 사인 A와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2R 분의 A가 사인 A와 같아요 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삼각형에서 한 변만 이거 제가 지금 이쪽으로 옮겼는데 꼭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옮겨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한 변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게끔 옮겨놓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A라는 녀석이 아니라 B라는 녀석을 옮겨서 만들어도 똑같이 2R분의 B라는 건 sin B라는 값이 될 거고 2R분의 C라는 건 또 sin C라는 값이 될 거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보면 2R이라는 것이 즉 외접원의 지름이 다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 sin이랑 2R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랑 바꾼다고. 그럼 sin A분의 A가 2R이다 이렇게 되죠? sin B분의 B도 마찬가지로 sin C분의 C도 마찬가지로 2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책에 나와 있는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실제로는 뭐 할 때 쓸 거냐면 문제에 아예 왜 저번에 반지름 나왔어. 그럼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하라는 소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 떼고 생각해도 이렇게 쳐다보면 세 변의 길이랑 세 각의 크기 이런 애들로 만들어진 거라서 가장 첫 번째로 써먹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개만 보는 거예요.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둘이 같다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식이 하나 완성되죠. 변의 길이 두 개랑 각 두 개인데 삼각형이 있어. A, B, C 여기 A, 여기 B, 여기 C. 예를 들어서 이 각도도 알고 이 각도도 알아. 그럼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각도도 아는 거예요. 다 더한 파이니까. 그런데 이 변의 길이 하나를 알아.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야.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가 같아요인데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면 얘를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주어져 있는 정보가 요 각도, 요 변의 길이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더라. 즉 이 삼각형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했지만 사실은 요렇게 딱 요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를 알아도 되는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sin A나 sin B에 해당하는 값은 실제 각도가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몇 개 없잖아. 30도나 45도나 60도나 90도나 이런 경우에나 sin 값들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각도 자체가 나와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요. 차라리 그냥 sin A의 값이나 sin B의 값 이런 애들이 주어지면 대충 변의 길이가 얼마 정도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쨌든 1차원적으로 써먹는 건 이런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런 것도 나오긴 해요. 문제 풀다 보면 변의 길이 A와 B와 C 이 셋 사이의 비율이 각도 sin A, sin B, sin C 사이의 비율이랑 같더라예요. 각의 비율이랑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도의 비율이랑 같다는 뜻이 아니라 sin A, sin B, sin C 이 각에 해당하는 sin 값의 비율이 분자에 있는 각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의 비율 나오고 변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가자면 사인 법칙 자체는 사인 A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전부 다 2R로 같더라. 이게 사인 법칙이고요.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변형 대단한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은 사실은 사인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2번은 그냥 2R이라고 써 있는 거 좌변으로 다 넘긴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세 번째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변의 길이의 비는 세 각에 해당하는 사인 값의 비율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써먹게 될 거다 뭐 이런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사인 법칙 언제 쓰니? 여기 지금 약간 정리되어 있는데 변의 길이 하나랑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두 개가 주어져 있대. 그랬을 때 요 변의 길이 구하려면 써먹을 수 있다고요. 각도 두 개가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한 것처럼 세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두 개 주어지면 이론상으로는 아무거나 두 개 주어지면 사실은 세 개 다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확정이 되고요.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지금 동그라미 이유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 그런데 이 각도 말고 여기가 끼인 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이거 말고 나머지 하나가 나온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대응되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럼 요렇게도 대응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랑 요 녀석을 알면 역시나 이론적으로는 얘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얘도 찾고 얘도 찾았으니까 얘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럼 얘도 찾을 수 있고요. 그죠? 아무튼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나머지 하나의 각을 알 때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쓰기가 좀 힘들고요. 그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코사인 법칙 이야기를 할 텐데 코사인 법칙은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책마다 하도 달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뒤적거려 보니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만 해도. 그래서 우리 이제 계약을 하면 정석에 있는 거대로 외워야겠죠? 근데 정석에는 이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게 1법칙도 있고 2법칙도 있고 2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에는 제 기억에 1법칙, 2법칙 2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런 건데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뭐 이름 없는 꼭지점 A, 여기 B, 여기 C. 그래서 요 변의 길이 A, 요 변의 길이 B, 요 변의 길이 C.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여기서 낼까요? 요 A라는 점에서 수선을 하나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볼 거고 요만큼의 길이를 Y라고 볼 거예요. 그럼 이제 X하고 Y하고 둘이 더하면 A가 될 텐데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왼쪽 편에 있는 거 뭐 H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요 꼭지점 이름을 ABH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거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왼쪽 삼각형 입장에선 C분의 X라는 것이 코사인 B하고 같아요. C분의 X라는 것이 코사인 B하고 같아요. 그래서 X는 C 코사인 B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오른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B분의 Y가 코사인 C랑 같아요. B분의 Y는 코사인 C하고 같아요. 그래서 B를 우변으로 넘기면 Y는 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X랑 Y랑 둘이 더하면 A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더할 거예요. 그래서 A는 누가 될 거다?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얘가 코사인 1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옛날엔 1법칙, 2법칙 다 배웠는데 요즘 책에는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2법칙이고요. 지금 여기 RPM에는 없어요. 정석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코사인 1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이 생겼을 거거든요. 조심해야 될 건 BC고 BC인 거잖아요. 그죠? A라는 녀석은 나머지 B하고 C에 B하고 C인 거니까 B 코사인 C, C 코사인 B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B라는 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C라는 녀석은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코사인 1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죠? 이거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냥 예각삼각형으로 했는데 다른 책에도 보시면 이거 완전히 똑같이 증명하는 건데 증명할 때 요 이렇게 C가 뭐 둔각인 경우 이런 경우도 그림 그려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요거로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1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2법칙은 소개를 일단 하자면 여기다 소문자 A를 하나 곱하고요. 양변에. 여기는 소문자 B를 곱하고요. 여기는 소문자 C를 곱해요.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고 얘를 빼는 거거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코사인 2법칙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다 A를 곱해요. A제곱은 AB 코사인 C 더하기 AC 코사인 B. 여기는 B를 하나 곱해요. B제곱은 BC 코사인 A 더하기 AB 코사인 C. 밑에는 C를 곱해요. C제곱은 AC 코사인 B 더하기 BC 코사인 A.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고 얘 빼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을 더하고 얘를 빼면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얘네 둘을 더하고 얘를 뺄 거니까 BC 코사인 A 없어지고요. AC 코사인 B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A, B 코사인 C만 두 개 남아요. 그죠? 이렇게 둘이 없어지고 이렇게 둘이 없어질 거라서 얘네 둘이 두 개가 남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C제곱을 우변으로 넘기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할 코사인 2법칙이에요. 그죠? 1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 그려놨으니까 이 그림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삼각형 기준에서 보면 요 길이 이거 y인데 y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b 코사인 c 그랬어요. 요 길이가 b 코사인 c고요. 요 길이는 또 누가 되냐면 이거 b분의 h가 사인 c이기 때문에 얘는 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왼쪽 삼각형 보는 거야. 이걸로 피타고라스 쓸 거예요. 왼쪽 삼각형 피타 써보면 C제곱이라고 하는 건 밑에 거 A에서 B 코사인 C 뺀 거 제곱 더하기 B 사인 C 제곱한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A에서 이거 뺐다고. 얘라고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되죠? 그럼 이거는 A제곱 더하기 빼기 뭐 있을까요? A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둘이 합치면 B제곱으로 묶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면 C제곱은 밑에다 쓸 거 그랬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죠? 뭐 나머지 알파벳도 마찬가지겠다. 그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1법칙, 2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 녀석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 아예 얘를 뺐거든요. 예전에 1법칙, 2법칙이라고 두 개를 다 배우던 시절에도 1법칙이라는 건 사실은 2법칙을 증명할 때 가장 가장 가치 있는 식이었어. 단독적으로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왜 별로 쓸 일이 없냐면 식이 하나 완성되려면 변의 길이 3개 하고요. 각도 2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각도 2개를 안다는 거 각도 3개를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변의 길이 3개랑 각도를 다 알아야 식이 완성돼. 그런데 얘는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만 알아도 식이 완성돼요. 어차피 얘를 완성할 수 있는 상태면 제가 완성이 된다고. 반대지. 얘를 완성할 수 있으면 얘가 완성이 된다고. 이거 완성할 수 있어도 쟤를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 녀석을 훨씬 더 많이 옛날에도 그렇게 썼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정석에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거 없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이거 가지고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직접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요.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1법칙이라고 소개도 안 해놓고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요 녀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요. 말했지만 식이 하나 완성되려면 변의 길이 3개 다 하고 각도 하나를 알면 되거든요.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빵꾸나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변의 길이 B하고 C야.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야.
변의 길이 두 개를 알아.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아.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아. 그랬을 때 요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우리 아까 요 변의 길이 두 개에다가 이 각도 말고 요 각도를 만약에 알고 있었어. 그럼 이제 요 각도를 알아낼 수 있었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죠?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변의 길이 구하는 거고요. 그럼 세 변의 길이 다 구해졌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삼각형이 누군지 확정 난 거야. 나머지 각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 두 개에다가 이 각도가 아닌 다른 각도를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두 개가 매칭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매칭시켜서 요 각도를 구하는 거지. 요 각도를 구해? 그럼 이 각도도 구해져? 그러면 나머지도 다 구해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변의 길이 하나를 찾을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꼭 변의 길이 아니라 변의 길이 세 개 다 아는데 각도 하나를 알고 싶어? 그때도 이거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에서 이 코사인 법칙을 약간 변형한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건 이거지. 요것도 코사인 A라는 건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요거 나 다 넘기고 이 마이너스 2BC로 나눠가지고 요거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식 변형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외워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변의 길이 세 개를 다 알고 있을 때 각도 하나를 찾으려면 요걸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꽤 유용한 녀석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 두 개에 끼어 있는 각을 알아. 그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구하려면 당연히 이거 쓰는 거고요. 변의 길이 세 개를 알아. 각도 알고 싶어? 당연히 이거 쓰는 거고요. 다른 경우도 가끔 쓰긴 쓰는데 아주 가끔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문제 풀다가 혹시 나오면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어느 상황에 또 써먹을 수 있는지. 자, 책에 있는 거 잠깐 보러 가보면 코사인 법칙 보시면 요 그냥 코사인 2법칙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서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각도 찾는 거예요. 공식은 다 외우고 있겠죠? 호호호. 보면 약간 A제곱은 피타고라스처럼 생겼죠? 근데 피타고라스가 아니고요.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는데 완전 제곱식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 코사인 법칙이에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외우시면 돼요.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 맨날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모양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코사인 법칙 언제 써먹을 거냐?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 그때 코사인 법칙 주로 쓰고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도 하나를 구할 수 있더라. 오케이? 예제로 가보죠.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얘기하고 나서 삼각형 넓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고? 첫 번째요. 786. 삼각형 ABC에서 B하고 C가 나왔어요. 그러면 알파벳 둘이 똑같거든. 대응되는 각이랑 변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고요. C 물어봤는데 A를 물어봤어. 그럼 이거 찾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실은 각도 A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소리인데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고 요 변의 길이 8이야. 그리고 여기가 45도. 그리고 여기 what? 여기가 8이에요. 여기가 75도예요. 물어보고 있는 건 요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거. 그죠? 그럼 얘하고 얘가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찾으려면 얘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각도 두 개를 알아요? 나머지 하나는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거 둘이 더하면 120도. 나머지 하나가 60도. 그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사인 법칙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가 될 건데 사인 A는 사인 60도잖아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분의 a가 사인 b는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분의 8. 그래서 a를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언제 써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따르기. 눈뜨기가 힘드네요. 뭐라고요? 눈뜨기가 힘들어요. 한쪽만 떠. 아이고. 생각하면 ABC에 괜히 지웠네. ABC에서 각 A가 60도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각 A가 60도, 각 B가 45도. B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A랑 A 나왔고 B 나왔는데 B의 구하래요. 이거 그냥 외접원 반지름 쓰란 이야기죠. 사인 법칙. A랑 A 나왔고 B 나왔잖아요. 얘네 둘이 대형이고 얘네 둘이 대형이거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삼각형 그리는 건데 이거랑 이렇게니까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래서 여기가 60도, 여기가 45도, 여기가 루트 6, 여기가 B.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인 60도 분의 루트 6이 사인 45도 분의 B이고 얘가 누구랑 똑같다? 2R과 같더라. 그죠?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6루트 2? 아니야? 아닌가? 아니지. 2루트 2지? 루트 맞죠? 이거 계산하면 맞지? 루트 맞죠? 맞지? 2루트 2. 2루트 2.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2고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시면 b는 2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산수하는 거니까. 그죠? 재미없어? 난 재밌는데. 안타깝군. 794번. 삼각형 세 각의 크기가 1대 2대 3이래요.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대 3이 아니야. 아니라고. 각도가 1대 2대 3이래요. 변의 길이의 비를 물어봤어. 변의 길이의 비는 뭐랑 똑같다고? 각의 사인 값의 비랑 같다고요.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비율이 ABC의 비율이랑 같다. 왜냐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같은 거니까 ABC의 비율은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이랑 같다고요. 각 ABC의 비율이 아니고. 각도가 2배 된다고 사인 값이 2배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뭘 힌트를 준 거냐면 실제로 ABC 각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럼 A가 몇 도야? 30도겠지. B는 60도고요. C가 90도예요. 각도 자체가 1대 1대 3이랬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찾아야죠. 사인 A는 2분의 1, 사인 B는 2분의 루트 2. 루트 3 아니에요? 녹화 중인데. 2분의 루트 3. 녹화 중이라고. 사인 C는 왜 그러세요? 1이요. 응? 이렇게 해요. 그죠?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A와 B와 C의 비율도 1대 루트 3대 2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798번.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요. 뻔하죠. 직각삼각형이든가 이등변삼각형이든가 저삼각형이든가 그 중에 하나일 건데 결국 다 뭐랑 관련 있는 거다? 변의 길이하고 관련 있는 거다.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을 찾아보세요라는 말이고 지금 보면 주어진 관계식은 사인도 있고 변의 길이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저거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죠? 왜냐면 sin a분의 a라는 것이 2r이라며 얘가 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럼 다시 sin a라는 건 뭐랑 똑같다? 2r분의 a랑 똑같다. sin 값을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2r분의 a고 2r분의 b고 2r분의 c라고 바꿔서 쓰시면 된다고요. 써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b-c에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이고 이 R은 다 공통이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B-C의 A고요. 우변에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인수분해 되네. B-C, B 더하기 C.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겨서 다시 인수분해 해보면 B-C에 A 빼기 B 빼기 C는 0. 맞죠? 얘는 0이죠. 얘는 0이 될 수 있죠. 얘는 0이 될 수 없죠.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 둘이 더해서 얘랑 같아지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될래야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만 0이어야 돼요. 그래서 B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왜 저걸 안 돼요? 삼각형이 안 된다고요. 아, 변의 길이 두 개를 더해서 나머지 하나랑 같아지면 삼각형이 안 된다고. 별로? 짧은 거 둘이 더했는데 긴 거랑 같아지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푹 꺼지잖아 이렇게. 저거 뭐예요? 뭐, 이거요? 얘랑 이거 좌변으로 넘긴 거죠. B랑 C랑 같다는 이야기니까요. B,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거 다 변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801번 뭐 물어봤어요? 외접원의 넓이 물어봤어요. 원의 넓이 물어봤어. 그럼 뭐 찾으란 이야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찾으란 이야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뭐 찾으란 이야기예요? 뭐 보란 이야기야? 사인 법칙 보란 이야기야. 응. 외접원 이야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꼭 생각하시면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관련 있는 게 사인 법칙이니까. 근데 쓰려고 보니까 쓰려고 보니까 A 나와 있고 C 나와 있는데 각이 갑자기 B예요. 코사인 A도 아니고 각 A나 각 C나 혹은 변의 길이 B나 이런 애들이 나왔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 다시 보면 변의 길이 A 나와 있고 C 나와 있고 각도 B가 나와 있어요. 우린 누굴 찾으면 되냐면 이거 찾든가 이거 찾든가 이거 찾든가 노란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 찾는 게 편하겠어요? 그죠?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찾는 게 괜찮은 방법인 거지. 변의 길이 두 개랑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 법칙 쓰시면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B제곱이라는 건 피타고라스처럼 생겼는데 피타 아니고요. 완전 제곱식인 것 같았지만 까꿍 이렇게 생겼다고요. A도 있고 C도 있고 코사인 B도 찾을 수 있어요. A는 36 더하기 9 마이너스 2, 6, 3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생겼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약분될 거고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맞냐? 그쵸? 그래서 B제곱이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는 뭐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인 3루트 3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사인 b분의 b 찾으면 되잖아요. 사인 b분의 b는 2r이에요. 사인 b는 사인 60도 분의 3 루트 3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3 루트 3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6이고요. 얘가 2r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구나 라고 찾아지네요. 그죠? 그래서 9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 필요한 게 뭔지, 구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거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좀 복잡하거든요. 상학함수가 약간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것처럼 보자마자 뭘로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잘 안 와요. 좀 뺑뺑 도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외접원. 그럼 사인 법칙. 그런데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한지 보시고 요거 필요한 거 찾으러 갈 거야. 얘를 찾을 수 있으면 얘를 찾을 텐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얘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으로. 그렇죠? 다음은 805번.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ABC가 저렇게 생긴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코사인 A를 구하세요인데 보자마자 이런 생각해야지. 식이 부족해. ABC가 안 나와요. ABC로 이루어진 식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ABC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식이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 문자로 다 통일해서 나타낼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B도 A로 표현할 수 있고 C도 A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죠? 대신에 물어본 건 코사인 A잖아. 그러니까 각 변의 길이를 하나의 문자로 다 통일해서 나타내버리면 알아서 약분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생각 해봐도 돼. 변의 길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B나 C라는 변을 A의 몇 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 닮은 삼각형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확대는 되겠지. A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A가 2배 되면 BC도 똑같이 2배씩 될 거고 A가 반으로 줄어들면 BC도 똑같이 반으로 줄어들 거거든요. 그 말은 닮은 삼각형인 형태는 유지한 상태로 실제로 길이만 달라진다는 이야기니까 각도인 A는 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코사인 A가 구해진다는 소리예요. 살펴보면 이런 건데 얘하고 얘라고 그래도 마음은 A를 남기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B를 먼저 소거할 거야. 그래서 요거 2배 해보면 6A 더하기 4B 마이너스 6C가 0이고요. 그래서 요 두 식을 더할 겁니다. 그럼 10A 마이너스 5C가 0이야. 그러니까 C가 2A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은 C를 없앨 거니까 이제 요 녀석을 3배하면 되겠네요. 12A 마이너스 12B 더하기 3C가 0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요거 2개를 또 더하면 15A가 10B B가 2분의 3A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B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다? 코사인 A의 값을 구하래요. 코사인 A는 B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방법 없어. 외워야 돼요. 이거 다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거야. 2 곱하기 B 곱하기 C에다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A 제곱이 싹 다 없어지죠. 분모는 6A 제곱인데 A 제곱이고 A 제곱이고 A 제곱이고 다 없어질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A 제곱을 지우고 생각해 보면 6분의 4분의 9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고요.
6에 약간 귀찮네. 3 21 이렇게인가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니까 8분의 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코사인 A의 값이 8분의 7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A의 각도 자체는 얼마인지 몰라요. 8분의 7이라는 각도가 어디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각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세요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음은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인데 세 변의 길이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루트이고 하나는 루트 13이래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인데 이게 확실한 건 뭐냐면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점점 커질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건 최대 각의 크기인데 그 최대 각의 크기는 누구랑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냐면 루트 13이라는 변의 길이랑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겠죠. 그죠? 걔가 각도는 제일 클 거라고요. 네. 설명 안 해도 당연할 거라는 거는 납득이 가죠? 네. 네. 그래서 결국 물어보고 있는 건 저 각의 크기이지만 누구인지는 얘기 안 했지만 제일 큰 각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랑 대응되는 녀석으로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 A고 요거 B고 요거 C라고 생각해보면 코사인 C 구하세요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지. 감이 안 오죠? 산수해봐야지 뭐. 2에다가 1에다가 2 루트 2를 곱한 거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자가 마이너스 4예요. 분모는 4 루트 2고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입니다. 코사인 c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래. c는 몇 도? C는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을 거예요. 0에서 180 사이에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래. 몇 도예요? 1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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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가 135도다. 그 얘기가 되겠죠. 됐죠? 4분의 3파이. 마이너스에서 135도인 거죠? 그죠? 플러스는 그냥 45도.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아마 최대각이 아니겠죠. 네, 네. 죽겠어? 나 아직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비율이 3대 5대 7이래요. 저건 사실은 뭐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세 변의 길이의 B가 3대 5대 7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고맙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3K, 5K, 7K. 예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하나를 3K, 하나를 5K, 하나를 7K라고 두시면 되겠죠. 코사인 써요. 그럼 K 약분. 그쵸. 그리고 C의 각을 물어봤으니까 사실상 세 변의 길이 준 거고 각도 하나 물어본 거예요. 코사인 이 법칙 쓰시면 해결되겠죠.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마이너스 C제곱. 그죠?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클리어. 갑니다. 그냥 산수니까 바이. 바이. 이제 텐션이 올라가. 불사르는 거야. 원래 꺼지기 전에 마지막 태우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어요. 네. 뭐 보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역시나 또 변의 길이랑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써 있는 뭐 A하고 C는 변의 길이니까 그렇다 치고 코사인 C나 코사인 A는 어쩌라고?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쓰라고. 그죠? 그래서 보면 A의 코사인 C인데 코사인 C는 누구랑 똑같다? 2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그죠? 코사인 A는 누구랑 똑같다? 코사인 A니까 2B C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 뭐 어떻게 인수분해 잘 해가지고 뭐 찾아봐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약분해보면 A, A, C, C, 2, 2도 날리고요. 요 분모에는 C는 절로 던지고 요 B는 1로 던지고. 그거 C가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B가 남고. 그리고 B가 약분되네요. 너무하다. 됐죠? 2 없어지고 AA랑 CC 없어지고 BB도 없어지네요. 그러고 나서 보면 B제곱이랑 B제곱도 없어지네. 이 뭐야 이거. 그죠? 좌변 다 넘기면 A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그래서 2는 없애도 상관없을 거고 이건데 마찬가지로 A 더하기 C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0이 돼야죠. A하고 C가 같은 약분 되겠죠. 0이 아니니까요. 뭘 없애도 상관없다고? 2요? 이 약분 되죠. 0이니까. 이것도 약분하면 A-C가 0이다. 그 소리니까. A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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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삼각형 넓이인데. 삼각형 넓이 아직 안 했어요? 네. 놀라.